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이 리플이 2017년 싱가포르의 아태 지역 본부를 설립한 이래 이 싱가포르는 리플의 글로벌 사업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현재 싱가포르 본부의 임직원 수는 지난해 2배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싱가포르와 같은 진취적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입지를 넓혀갈 계획이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게 됩니다. 이 리플과 싱가포르 금융감독청의 지속적 협력의 일환으로 리플 핵심 임원진은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엘레반디 인사이트 포럼과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연단에 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 리플 사방면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XRP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이죠. 2024년 XRP가 $1,000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꽤나 구체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얼마 전이죠.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존 리드 스타크 인터넷 집행국장의 경우는 이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다른 코인에 판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트윗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 리드 스타크는 6일 X 구 트위터를 통해서 아날리사 토레스는 SEC의 중간 항소를 거부하면서 그녀의 이전 약식 판결이 판례로 인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중간 항소 거부 결정이 리플 팀에는 승리일 수 있지만 나머지 크립토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다소 비정한 평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거래와 같은 프로그래밍 판매 방식에 따른 거래는 투자 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이 스타크는 SEC가 중간 항소 결정 거부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정식으로 항소할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은 생각한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리플 랩스도 SEC와 마찬가지로 1심 정식 판결이 끝나면 이제 항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을 보게 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고 이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SEC의 크립토 마켓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 미국의 고위 임원들을 포함한 대다수가 현재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어떻게든 본인들의 관할권을 넓히기 위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행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토레스 판사가 중간 항소를 이제 기각한 것이 큰 이슈가 됐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소송이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서류를 보게 되면 2024년 4월 23일 오전 9시에 정식 배심원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XRP가 증권이라고 한다면 현재 거래 중인 사실상 모든 코인이 증권이 되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서 리플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리플은 이미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기존에 예상했던 소송비의 2배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2020년 12월 SEC가 소송을 시작해 사실상 리플이 전체 크립토 진영을 대표해 싸우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을 리플이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것이 사실이죠. 그나마 이 리플 자체가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 끌고 오기도 소송을 끌고 오는 것 자체도 버거웠을 겁니다. 이 XRP 가격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7월 약식 판결과는 그 파급이 확실히 다르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고 SEC는 기존 전략대로 최대한 질질 끌면서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리플과의 소송을 SEC가 포기하리라는 기대는 지나친 낙관입니다. 이 SEC는 이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걸었고 에이다와 솔라나 등 메이저
알트코인에도 소송을 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과의 소송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렇게 SEC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리플의 시가총액이 무려 5위에 랭크되었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울 따름입니다. 2017년 XRP를 매수한 이후로 리플은 줄곧 상위권을 지켰습니다.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수많은 알트코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XRP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리플 자체가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늘 로드맵을 내놓고 특별히 하는 일 없는 재단도 많이 있습니다. 좀 느리고 이 B2B 비즈니스를 하는 리플의 특성상 눈에 잘 안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리플은 끊임없이 커뮤니티의 강한 지지를 받아왔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이 리플의 생존 배경에는 또 ODL을 통한 수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름이 리플 페이먼츠로 바뀌었죠. 이 리플이 완전히 스위프트를 대체할 거라는 생각은 과도한 낙관일지 몰라도 리플이 파일을 계속해서 키워갈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만큼 리플은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영향력과 지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겨우 2024년 4월 배심원 재판이 시작될 뿐입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2025년에는 2018년 1월에 신고점을 뚫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리플은 그만큼 비즈니스를 키웠고 레거시 금융권들에 대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이러한 SEC와의 소송과 더불어서 리플사의 사업 확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얼마 전 리플사의 자회사 리플마켓 APAC가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주요 결제 기관 라이선스를 정식 취득했다라고 밝히게 된 것인데요. 리플은 디지털 결제 토큰 DPT 서비스 제공을 위한 MPI 라이선스 취득하기에 앞서서 올해 6월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MAS 즉 싱가포르 금융감독청의 원칙적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급 서비스 법을 통해 이 디지털 결제 토큰 규제 프레임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선두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혁신을 위한 이 생태계를 구축해오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한국이 상당히 배워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은 라이선스를 정식 취득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규제하에 DPT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플은 자사의 비즈니스의 90% 이상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싱가포르 및 아태 지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리플은 향후에도 아태 지역에서 암호화폐 기반 결제 솔루션 도입을 가속화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리플이 2018년, 2017년 싱가포르의 아태 지역 본부를 설립한 이래 이제 싱가포르는 리플의 글로벌 사업을 위한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싱가포르 본부의 임직원 수는 지난해 2배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싱가포르와 같은 진취적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입지를 넓혀갈 생각이다. 계획이다. 견해를 내비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리플과 싱가포르 금융감독청의 지속적 협력의 일환으로 리플 핵심 임원진은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엘레반디 인사이트 포럼과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연단에 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서 리플 사방면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이 XRP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년이죠. 2024년 XRP가 이제 $1,000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새로운 39개월 주기에 진입, 분석가 XRP $1,000 간다 주장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인 트레이딩뷰의 네버워싱이 리플의 39개월 주기에 따르면 XRP 가격이 $1,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대담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차트만 보더라도 현재의 가격의 움직임에서 너무나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지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네버 위싱은 XRP의 가격의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39개월 분석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39개월 주기 추세가 마지막으로 완성된 시점은 2020에서 2021년 강세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중반이었는데 3년 전 이 추세가 나타났을 때 XRP 가격은 2020년 6월 0.17달러에서 2021년 4월 2달러까지 급등했었다. 그 이후로 또 다른 39개월 주기가 카운트되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급등하는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 분석가는 이전 주기를 바탕으로 오는 11월에 랠리가 시작되어 향후 4개월 내에 2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주요 가격 목표로 2024년 4월 말까지 16달러, 2024년 6월까지 118달러를 제시하면서 최종 목표치인 1000달러 랠리 시작 후 약 13개월 후인 이제 2024년 12월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 BTC는 리플의 39개월 주기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없다. 하지만 리플의 미 SEC에 대한 법적 승소, 결제 부문에서의 글로벌 확장 등 최근의 발전은 XRP의 강세 랠리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꽤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가격에서 XRP가 1000달러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이제 누구나 비웃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투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한 자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선물로 주었죠. 이제 얼마 전에 XRP의 파생 상품 거래량 또한 185% 급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같은 기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무려 30%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XRP 가격에 대해서 얼마 전 한 분석의 경우는 이 12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어떠한 분석에서는 뭐 50달러, 100달러, 그리고 뭐 1000달러, 10,000달러 뭐 다양한 이제 가격 분석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의 가격을 보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과연 XRP를 홀딩하고 있을 때 3년 뒤에 나와 들지 않고 있을 때 3년 뒤에 나의 모습 중 어떠한 모습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시기에 이 크립토를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의 자산의 차이는 생각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 트위터이죠. 이제 현재 X의 팔로워 56만의 크립토 로버라는 인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 6가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비트코인이 20만 불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과거 그레이스케일이나 캐시우드 같이 크립토의 우호적인 투자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야기할 때는 아직 멀었다 라는 시장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블랙록이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되게 됩니다. 이 크립토 로버가 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근거 첫 번째는 이 블랙록의 ETF 승인율이 99.8%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ETF를 신청한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냥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블랙록에게 상황을 헤쳐가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정부와 블랙록의 매우 중요한 커넥션을 의미하는데 이 부정적인 의미의 커넥션이 아닙니다. 그만큼 블랙록이 가지는 미국과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의 위상이 높다라는 뜻이 되죠.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신호로 읽힙니다. 심지어 레리 핑크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금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희소한 자산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서 비트코인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익명의 투자가가 한 말이 아니죠. 이 블랙록의 CEO가 한 말입니다. 그만큼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지나간 것인데요. 이제 사실 블랙록은 이미 이전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라이빗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당시 테스트를 마쳤다라고 보아도 이제 전혀 무방하죠. 이제 비트코인이 2021년 상승 후에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투기 자산이라고 한다면 블랙록이 이렇게 현물 ETF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미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에 대해서 워낙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전혀 빠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미칠 파급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뱅가드와 피델리티 같은 다른 주요 자산 관리사들 또한 자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누가 먼저 승인을 받느냐의 문제이지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SEC의 게리 겐슬러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취업 자리를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거라는 루머도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이 리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소송으로 크립토 업계와 척을 진 것 같지만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된다면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업적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사실상 임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앞으로 이 크립토 마켓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선물 혹은 현물 거래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를 그저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겟, OKX의 바이비트, MEXC, 빙X의 후오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의 경우는 테더맥스의 최저 수수료를 통해 최대 54%의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레이더 평균 1인당 3,500 USDT, 한화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페이백을 받고 계신데요. 이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 현재 내가 거래하는 금액을 보았을 때 얼마 정도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테더맥스 가입 후에 사용하시는 거래소의 계정을 하나 추가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평균 5분 정도 소요되며 테더맥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현재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보너스 페이백으로 하나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 절대로 버리지 말고 꼭 페이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했네요. 하락한 4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그 러시아의 푸틴이 브릭스 회원국들 간의 통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이 단일 통화를 만드는 것에는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단일 통화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어느 국가에든 단일 통화는 유리하고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게 유로화를 들 수 있습니다. 유로화로 통합되면서 독일같이 경제적으로 탄탄한 나라들은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릭스에서 달러에 대항하는 별도의 통화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중국의 기세가 진짜 하늘을 뚫을 듯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력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이 단일 통화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단일 통화를 만들면 러시아의 손해고 중국의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일까요? 처음부터 단일 통화는 긴 로드맵에서 최종 단계에 속해 있었고 중국은 어떻게든 디지털 위안화를 써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속내를 아는 러시아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러시아는 스위프트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
소식이 나왔을 때만 해도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할 거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브릭스가 한창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장기화되었고 이제는 미국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자국민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탈달러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겁니다.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다라는 일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달러는 기축으로 그 지위를 잘 지켜왔으며 결국 암호화폐 시스템도 아이러니하지만 기축이라는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날이 오는 것은 사실이고 이미 그런 곳들이 많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사람들이 코인이 아닌 기축통화와 법정통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몇몇 뉴스로 이제 국가가 코인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브릭스가 송금에 XRP를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현재는 없죠. 물론 XRP가 글로벌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ODA를 통한 송금을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코인을 쓴다는 말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말인데요. 오히려 미국에서 달러의 과도한 발행에 대한 해칭으로 일부 비트코인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백업한다라고 말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POS로의 전환으로 중앙화 리스크가 생겼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국가들에게 위협적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반감기를 통해 가격 상승을 이룰 것이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 통화가 아닌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